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오후 2시를 막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안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에 대해서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40년 지기라고 했지요. 40년 친구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이쯤에서 후보 지명에서 스스로 물러서라. 친구를 위해서 스스로 물러서라. 이 말씀을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 검수완박 문제를 두고 어제 그저께 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뇌에 차고 이렇게 마음을 상하고 있는데 박 의장 혼자의 결단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당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법사위의 무리한 상정, 본회의의 무리한 상정, 그리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맞추어서 본회의의 강행 통과, 이런 걸 의장으로서 그 고비고비마다 이걸 막아설 수가 있다. 작년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무산시킨 그런 경험에 비춰서 저는 박 의장의 양식을 믿고자 한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상원의 의원 시절에 썼던 용감한 의원의 투쟁사를 한번 구해가지고 읽어보시라. 거기에 그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걸 한번 교범으로 삼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4월 23일부터 5월 초까지 미국 방문의 스케줄을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이걸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의장실에서 발표했는데 어제 오후에 안 가겠다. 미국 안 가겠다. 그거는 이런 중대한 법안을 이렇게 내가 방치해 놔놓고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맡기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의장이 어떤 결심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 누구 눈에도 무리하게 진행되는 거. 이건 국회의장이 그 중심의 당사자니까. 그래서 박 의장이 단단히 결심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국회의장 면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만나서 또는 전화통화라도 해서 미국 방문을 취소하게 된 그 직접적 동기가 어떤 것인지,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지 않고 어떤 결단을 하기를 한번 촉구해 보기로 하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이 순간에 걸고자 합니다. 또 하나 돌발 사고가 이 검수완박 문제와 곁들여서 일어난 것은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야당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안권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게 되면 양향자 의원이 야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셋, 국민의힘 당이 셋에서 양향자 의원 때문에 민주당 셋, 국민의힘 당 둘, 그리고 무소속 하나. 그 양향자 의원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쪽이 넷,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 둘, 이렇게 되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간 숙려 기간이 있는데 그 조정위에서 그럴 필요 없다. 양향자 의원이 그쪽 손을 들면 4대2로 그냥 그날로 결판이 나서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 양향자 의원이 어제 문서로 나는 이런 졸속 법안에 찬동할 수 없다. 그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2시 직전까지 뉴스를 챙겨보니까 양 의원이 이게 소대불명이 되어 있어요. 소대불명.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게 양향자 의원이 그런 의사표시한 게 맞다. 우리가 별도의 방법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때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그 공동위원장의 박지현 위원장은 이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사태가 이쯤 되면 이게 하늘의 뜻이 작용해 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이런 데도 무리하게 하려고 합니까? 박홍근 의원은 오늘 아침 방송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무슨 수정안을 내보겠다. 아니, 70년 지속된 사법의 근간을 이미 1년 반 전에 이 검찰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고 공소장까지 만들어갖고 이렇게 그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박수를 쳤잖아요. 그 윤석열 총장이나 복병을 만나다 보니까 이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가장 강경파인 윤호중, 박홍근 두 사람에게 물어보자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지금 이 시기에 검수완박 법안을 내고 이렇게 천지를 시끄럽게 하는 이런 일을 했겠느냐 이 말이야. 아니지.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대들이 진정으로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어제는 제가 조응천, 이상민, 박용진, 김혜영 이런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헌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됐다. 양양자 의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은 헌법 46조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포기해라, 포기해라. 박홍근, 윤호중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대들도 선거구에서 뽑힌 국회의원 아니냐, 헌법 46조를 한번 들여다보라 이 말이야. 이제 정호영 처신 진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지명받은 순간에 40년 지기, 40년 동안의 친구라고 했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이 이게 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근무처도 다른데,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1994년에 대구지검의 초임검사로 근무한 그때 우연히 알게 된 것인가. 그런데 윤 당선인에게 물어볼 수가 없죠. 40년 직위라고 했는데 맞느냐. 그런데 아마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뭐 몇 번 만났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친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건 어떻든 그 40년 친구라고 친다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지금 정호영 내정자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이걸 스스로 물러서야 합니다. 지금 그 아들, 딸의 경북대 의전원 편입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척추질환으로 신체 재검사를 역시 경북의대에서 받은 것을 문제가 돼가지고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현재로 봐서는 이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편법이다. 편법이다. 그러니까 편입학 심사위원회에 참가한 교수들, 그리고 아들의 척추 검사에 참여한 교수들이 다 정호영 후보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교수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편법상의 문제로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내 자식이 내가 근무하는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내 동료들이 심사를 했다. 내 자식이 척추의 문제에 있어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한 진찰을 받고 MRI 검사를 하는데 그 역시 내 동료였다. 이해가 충돌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연인지는 몰라도 자간 편법으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됐다. 따라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 딸의 문제, 예를 들면 표창장,
허위 인턴 이것을 위조한 그 범죄 행위하고는 그 격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해 충돌에서 비롯된 이런 석연치 않는 의혹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관이 되더라도 장관의 권위가 손상될 뿐 아니라 그러한 의혹 때문에 공정과 정의를 내걸고 그 선상에서 검찰총장에서 쫓겨나고 박해받아 가지고 공정정의의 심볼로서 대통령 된 정호영 내정자의 친구인 윤 당선인의 시작을 5월 10일 출범을, 그 출범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보태갖고 동력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대의 이러한 이해충돌 편법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때문에 이 출범에 안개나 구름이 끼고 엷은 먹물이 지금 찌들기 시작했다. 그 청문회를 간다. 그러면 정호영 당신 견뎌낼 수 있겠어? 이 좌파들 얼마나 거세게 덤벼든다 하는 거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대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이해충돌 편법에 따르는 이런 의혹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같은 명백한 논리와 쌍칼을 그대에게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명백한 논리로. 이게 불법이 아닌 걸 교육부에서 조사해 달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내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 그게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것이 증명되고 어느 세월에 감사 결과가 나오고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럼 그 꼬리를 달고 윤 당선인과 함께 이 정권 출범에 이 장관으로 출발한다. 그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이 경우에 이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잣대가 아니라 민심이 어느 잣대로 보고 있느냐 하는 기준을 봐야 된다 이게. 민심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병역 문제, 그 다음에 입학 문제, 그 다음에 편입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학의 교수가 아니었던가?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의사로서 그 동료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척추검사에서 병역 면제를 받도록 하는 내가 이런 왜 환경이 아니냐 하는 탄식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좌절케 하고 분노케 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 민심이 어떻게 끓고 있다 하는 걸 정호영 지명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친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은 고사성어가 된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을 잘라고 목을 내놓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경우예요. 문경지교라고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조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을 떼갖고 갖다 바친다. 이게. 그게 최고의 친구 관계. 그 외에 이제 동고동락한다. 친구 간이니까 기쁨도 같이 하고 아픔도 고통도 같이 한다. 동고동락. 근데 이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 개인 생활이 전부 분화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친구라고 하는 동고동락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친구들. 그냥 가끔 만나서 환담하고 가끔 만나서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그리고 아들, 딸 시집 장가 가는데 가지고 상사가 있을 때 가지고 하는 요런 정도, 요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친구인데 유독 정호연 내정자는 40년 직이라고 하는 것을 지명받은 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돈독한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그렇게 자부한 이상 그 친구 윤석열을 위해서 이 시점에 물러서 준 것이 친구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